강좌 월요일 오후 5시 선물 프로그램의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마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드릴 겁니다. 순간과 영원 질 둘레즈의 시간론이라는 히가키 타스야시의 책의 서문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세 가지 시간론, 분석, 철학, 현상학, 둘레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입문 시간이었고요. 대략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 간략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그 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정우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쪽에서 10조까지 얘기를 한번 주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식구들하고 오사카를 가서 어제 일요일에 돌아왔는데 오사카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일본은 그 시간이 멈춰 있는 나라 같아요. 가면은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도 똑같이, 건물도 똑같이, 사람도 똑같이, 심지어 그 간판 써있는 글자도 물론 몇 개 변하긴 했던데,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한국은 계속 변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건물 하나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참 대조적이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반복하는 나라고, 한국은 차이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차이만.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오래간만에 제가 일본을 1년에 한 5번 가거든요. 근데 거의 한 반년 만에 갔더니 반가워서 여기저기 도톤보리는 데로 돌아다니더니 엄청 지금 피곤한 거예요. 피로가 안 풀려서 제가 얘기하다가 좀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첫 시간에 혹시 못 듣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얘기가 또 핵심적인 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마 지난번에 하던 얘기가 겹쳐서 나올 거예요. 큰 지장은 없고, 일단 그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나가겠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쓴 서론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서론에다가 그 책의 전체를 다 이렇게 압축해 놓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전제하고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통 서문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인데 하나하나씩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사유를 시간 위주로, 공간의 주관점을 두던 사람 사유 역사를 니체와 베르그송이 시간에 관한 축으로 돌리게 되죠. 공간을
그 축으로 했다라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이터니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영원. 근데 이제 시간을 축으로 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생성, 변화, 운동.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빙과 비커미의 관계예요. 존재와 생성의 관계. 영혼과 생성의 관계인데 에르고성에 의해서 사유의 축이 공간으로부터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죠.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은 에르고성 한 이 개인의 사유라기보다는 19세기에 이루어진 갖가지 그 변화, 세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거죠. 19세기의 그 유명한 에릭 홉스봄이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에릭 홉스봄이 그 19세기를 다룬 3부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1권이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 2권이 자본의 시대, 3권이 제국의 시대인데, 그만큼 이제 19세기라는 시대가 변화가 심한 시기였고, 그런 어떤 맥락 같은 게 이 사람의 그 생각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에르고성 같은 경우는 시간 축으로 완전히 돌렸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들레즈는 그런 에르고성을 잇는 사람이면서도 에르고성의 일종의 말하자면 후계자이면서도 거기에 공간적인 측면도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복합적인 삶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면 그 6조 들레즈 시간론의 정의를 보면은 공간적인 순서 관계를 점으로 순간 속으로 짜는 논리를 항의하고 있다. 이런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소포클레스 또 시라고에는 그 시가 없죠. 라틴어 시가. 그 다음에 이제 에우리피데스, 이른바 3대 비극 작가가 있는데, 이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원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한 바퀴 돌아요.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비극이 생겨나고 숱한 어떤 그런 오디푸스 왕처럼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따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눈을 찌른다든가, 또 안티고네처럼 자기 삼촌한테 저항해가지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한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음에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돌아왔을 적에 그 부인한테 죽잖아요. 못해서 죽다가 죽죠. 근데 그 비극으로 이제 점철돼 있죠. 근데 그 비극을 일으키는 걸 이 사람들은 히브리스라고 해요. 히브리스. 히브리스라는 건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오만방자, 그 다음에 일탈, 그 다음에 광기, 부조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를 넘어서는 거지. 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전을 가는데 그 바다의 신이
있는 그 포세이돈이 방해를 하죠. 그죠? 방해해가지고 그 배를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니까 우리 알아서 여기서 해야겠다. 못 가게 하니까 장 날라온 거 아니야? 못 가게 하니까 이 아감논이 그 어떻게든 가서 troy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일념에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치잖아요. 바다에. 이 비게네의 그 딸을. 그런 것도 힘을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자기 아버지 원수를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것도 힘을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그 부인이 자기 원수예요. 남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A라는 집안은 B라는 집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싸워서 A라는 집안 B라는 집안이 이기잖아요. 그럼 그 B 집안에 있는 여인들을 A가 다 차지해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잖아요. 사무라이들 쇼군들이 싸워가지고 한 쇼군이 죽으면은 그 쇼군의 아내와 딸은 다 이쪽 쇼군에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남편이 다 자기 원수들이에요. 다. 삼촌이 원수, 자기 마음의 원수, 온통 다 원수야. 그러다가 아키라이가 난이라는 게 잘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아가있는 부인도 사실은 그 남편이 자기 원수예요. 아버지 원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원수, 오빠 원수, 자기 남동생 다 원수죠. 원수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힘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딱 서보면은, 자, 내가 어머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원수를 안 갚으면은 이건 아버지의 죽음에 내가 보충하는 거고, 어머니를 죽이자니 뭡니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막 방황합니다.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걔를 또 막 단죄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테네 여신이 와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냥 한 비극을 겪으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말하면 원환의 시간이에요. 원환의 시간. 원환. 그리고 이 하르모니아는 지금의 하모이지, 하모니. 조화. 우리가 보던 그리스에서를 조화, 균형, 절제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조각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스 비극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보기는 안 되지만 훨씬 더 그리스 정책을 잘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딱 조화가 아니라 저런 숱한 걸 거쳐가지고 조금 조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겔이 말하는 그 변칙법이라는 것도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라는 말은 사건이지, 사건. 이벤트. 드라마라는 이벤트. 그건 이제 상황, 시츄에이션 이렇게. 근데 이제 사건을 막 겪습니다. 겪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환적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원환을 쫙 그려줍니다. 그런데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디푸스하고 좀 다르고, 오디푸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 아주 옛날 고대의 문학작품들이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되게 비슷해요. 첫째는 뭐냐면 오스가 없어, 저자가 없어. 저 사람들은 그냥 절에 내려온 거를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창작한 게 아니에요. 오스가 없어. 그 다음에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버전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협지도 무협지처럼. 이 주인공이 갑자기 딴 데 치워서 주인공이 되고 막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옛날 고대 문학이 되게 약간 포스트모던한 그런 게 있어요. 또 그 하이퍼 텍스처 있어요.
다시 쓰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원래 비극인데 그걸 코믹하게 이렇게 코믹 버전으로 바꾼다고 내주시고 요새는 말하면 패러디지 패러디. 하여튼간에 그 오디푸스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소프클래스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구가 안 맞는 거지. 아구가. 이빨까지 동그란 느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쫙 가버려요. 무한 직선으로 쫙. 오디푸스가 영원히 벌판을 헤매는 거죠. 영원히 벌판을 쫙 헤매는 거죠. 마치 그 카프카의 그 성이라는 소설이 있죠, 성분은. 그것처럼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채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간은, 그러니까, 베르송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현재라면, 이 현재 밑에 있는 어떤 거대한 저수지와도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이 시간이 과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직선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순서만 알거든요. 순서만. 오더, 순서만. 그죠? 순서만. 그게 이제 미래고. 그래서 공간적인 순서 관계를 점으로 순간 속에 짜놓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주의를 배제한 흐르는 시간, 리빙 프레젠트, 흘러가는 시간. 현재주의를 배제한 무한 시간의 설정이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의 성립에 공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라는 살아있는 위상의 중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린 그림으로 하면은 현재는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 살았던 예컨대 태계 이황이다 그러면 그 태계 이황 그 양반의 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의 현재죠. 지금 우리는 지금이 현재지만 이거는 어디까는 우리 현재죠. 주관적인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이 현재가 아니죠. 1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아이한테는 그때가 현재겠지. 그죠? 이건 그때 계속 현재가 바뀌면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재 밑에서 이렇게 현재와 같이 있으면서 벨구성 생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는 영원히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지. 과거라고 하면 내 여기 현재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동시성의 역설이라고 해요. 현재와 과거가 사이멀테니어스하게 동시성의 역설. 그래서 이게 과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없이 펼쳐다니는 이 직선의 시간, 이게 이제 미래. 그래서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이런 구조로 시간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체험되는 시간, 지금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고 있죠. 이게 체험되는 시간에 나타나는 사건하고 영혼 속에 내재해 있는 시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홈런을 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비가 오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면, 여기도 오늘 지금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그리고 비를 체험하죠. 현재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사건. 그리고 그 체험한다는 건 내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한테. 그죠? 그런데, 그 비가 온다는 사건이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나올 때 또 비가 왔습니다. 그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온다는 그 사건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는데 비가 온다라는 그 사건은 그러면은 정확히 언제가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왔고 일주 전에 비가 왔었고 만약에 사흘 후에 비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비를 체험하는 건 지금 그때죠. 체험하는 그때인데. 그리고 그 체험은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편의상 얘기한다면 그 체험은 뭐 I see 내가 본다거나 그녀가 본다거나 그들이 본다거나 또는 비가 올 수 있다거나 와야 한다거나 비가 오면 세게 온다거나 많은 방식으로 체험하죠. 우리가 비라는 걸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체험하죠. 그런데 비가 온다 또는 뭐 비가 오다라는 그 영어로 말하는 부정법이지. 부정법. to infinity. 그거는 정확히 언제 사건이냐는 거죠. 일주 전에 비 온 거는 그날 3월 며칠이죠? 3월 5일인가요? 3월 5일 온 거고. 그죠? 지금 비 오는 건 3월 10일에 오는 거고. 사흘 뒤에 오는 거는 3월 15일에 오는 거겠죠. 그러면 진짜 비가 오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며칠이죠. 진짜 오다라는 것 자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누가 홈런을 딱 쳤어요. 이대호가 일본 가 있잖아요. 홈런을 딱 쳤는데 홈런 자체의 체험은 1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공을 날아가는 것만 따지면 뭐 이게 한 2초, 3초? 2, 3초. 그 다음에 도는 것까지 쳐도 뭐 한 10초, 한 20초. 관중들이 뭐 박수 치는 거, 뭐 등등 다 전부 다 더해도 길어야 한 1분 되나? 그 사이에 우리가 홈런을 체험하는 거죠. 딱 끝나면 홈런 이제 없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또 쳤어요. 그러면 1분 동안 존재했던 홈런이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1분 동안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벤트죠, 이벤트. 그러면은 홈런을 치다. 그러니까 이대호가 쳤다, 뭐 김태균이 쳤다, 도 아니고, 어제 쳤다, 뭐 그저께 쳤다도 아니고, 세게 쳤다, 약하게 쳤다도 아니고, 커브에 쳤다, 직구에 쳤다도 아니고, 홈런을 치다라고 하는 그 인피니티브, 투 메이커 홈런이라는 거, 인피니티브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의 사건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영원 속에 있는 사건, 영원 속에 있는 사건. 부정법으로서의 사건. 그래서 그 서양 말 중에 비 온다 같은 게 it rains 그러잖아요. it rains. 가조라 그러지, 가조. it rains. 불어의 뭐 일리아, 도고의 에스키프트. 이런 것도 이제 극악을 이런 거예요. 딱히 누가 언제 어디에서 없이 그냥 그것이 일종의 지금 얘기하는 그 순수 사건과 좀 비슷한 표현이죠. 비교적 비슷한 표현. 그래서 to make 홈런이나 to rain, to run 같은 것들은 뭐냐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등등등이 아직 규정이 안 돼. 퓨어한 사건이에요. 그건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그리고 그 홈런을 치다라는 그 영혼의 순간이 어제 구현될 수도 있고, 오늘 구현될 수도 있고, 내일 구현될 수도 있고, 이대호한테서 구현될 수도 있고, 김태균한테서 구현될 수도 있고, 그렇죠.
스트라이크 던질 때 구현될 수도 있고, 볼 던질 때 구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체험하는 사건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체험으로 계속 반복해 나타나는 그 사건, 디 이벤트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요게 베르그송과 들레즈의 중요한 변별점이에요. 그러니까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시간, 생성, 변화, 체험 이런 쪽으로 서양 문명의 물꼬를 튼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반플라톤주의거든요. 반플라톤. 제가 지금 그 사건 이야기하면서 아마 철학사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법이 굉장히 플라톤적 논법 아닙니까? 플라톤이 항상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철수, 영희, 앙드레, 토마, 인간의 이데아가 있다. 그죠? 꽃들 멍멍이 해피만 있는 게 아니라 개라는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들레즈 그러면 앤디 플라토니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플라토니스트 생각해요.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이 그 이데아하고 가장 거리가 멀다고 봤던 이벤트의 이데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알거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데아도. 수학적 이데아 같은 거는 훨씬 더 영원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데아가 쭉 있잖아요. 급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데아와 연관시켜 봤을 때 가장 급이 낮은 게 뭐냐면은 지속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 휙 지나가는 것. 흘러가 버리는 것. 그 이벤트죠. 근데 들레즈는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의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이데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홈런들의 이데아로서의 홈런을 치다라고 하는 부정법 이데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플라톤보다 더 플라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의 흐름의 철학자라는 흐름. 들레즈는 이 흐름만이 아니라 이렇게 탁 솟아오르는 사건의 철학자예요. 물처럼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딱딱 끊으면서 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순수 사건이 이 현실 속에 구현될 적에는 반드시 시간이 매듭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홈런 예를 들면 홈런 친 날짜 있어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다음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시간을 탁 끊으면서 올라오는 거죠. 사건이. 물처럼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트, 날짜라고 하는 게 바로 사건이 구현될 때마다 날짜가 생기죠. 날짜라고. 그리고 그 날짜가 바로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베르그송의 사유는 마치 물처럼 이렇게 흐름의 사유라고 합니다. 들레즈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끊고 올라오는. 그런데 끊고 올라오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개별적인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전에 치운 거, 1년 전에 거, 작년에 치운 거, 지난달에 치운 거, 홈런이라는 게 자꾸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 홈런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홈런이라고 하는 거, 그런 딱 하나 사건이. 그건 바로 영원 속에 있는 영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매 사건, 체험하는 저 하나하나의 매 사건은 뭡니까? 순간 속에 들어온 영혼인 거예요.
순간 속에 들어온 영혼입니다. 순간 속에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체험할 때마다 경험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주관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체험하는 거지만 그게 사실은 동시에 뭐냐면 그거의 일종의 사건 이데아라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간 속에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의 어떤 골자고요.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건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그 사유 계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이른바 분석 철학, 애널라이티컬 철학이죠. 분석 철학. 주로 영어권에서 잉글리시 스피킹 월드에서 하는 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한다면 현상학은 주로 이제 유럽에 주로 꼭 그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되죠. 그래서 현상학이 유럽 철학 전통의 중요한 한 관련하고 한다면 분석 철학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는 철학인데 물론 유럽 철학은 다양해요. 영미계통은 거의 계산을 한다는 건 있지만 한 7, 80%가 다 분석 철학인데 유럽 철학은 뭐 현상학은 아니에요. 유럽 철학은 다양하죠. 어쨌든 그래도 현상학은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관례, 규칙과 관례인데 그 영미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론하고 현상학이 이야기하는 시간론과 지금의 이 둘레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하는 건데 영미에서 시간론 중에서는 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그 자주 얘기되고 논의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맥타가트거든요. 맥타가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상학에서는 딱히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현상학의 창시자인 아마도 그 에드먼드 푸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드레즈가 문제가 아니고 맥타가트나 푸서 자체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앞쪽으로 또 포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 골자 핵심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골자가 뭔지만 좀 정확한 건 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맥타가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 계열로 나눕니다. A 계열과 B 계열. 그게 이제 우리 그 텍스트로 말하면은 네 번째 문단인가요? 거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양상으로 기술하는 A 계열과 전후 관계의 불변의 순서성을 기술하는 B 계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A 계열은 뭐냐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는 아니죠. 그래서 A 계열은 그 나카야마 야수가 말하는 것처럼 변화의 그 체험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 계열은 뭐냐면 세계가 성립했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뭐냐면 이 우주를 애초부터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를 들어서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렇게 신학 같은 그런 종류의 단어들이 생각하는 시간. 그쪽. 예컨대 뭐 약간 맥타고스적 맥락하고 좀 약간 좀 약간 안 맞는 거지만 쉬운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깔뱅의 예전서 같은 이런 깔뱅 수세기인가? 수세기가 종교혁명이 발생하면서 뭐 루터라든가 뭐 깔뱅, 최병기 같은 많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깔뱅인데 그 개신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죠. 특히 그때 당시에 새로 등장한 그 신흥 부르주아 제3계급이죠. 제3계급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그런 영향이 지금도 사실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깔뱅의 예정설은 뭐냐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이 이 정도 너는 키가피타자 번역해가지고 여기 그때 와서 강해라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죠, 벌써.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정해진 시나리오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내가 내 의지로 온 게 아니야. 잘 정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깔뱅의 예정설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물리학이라는 천문학적인 결정론. 천문학 같은 건 뭐 100만 년 후를 예측하고 그래요. 요새 천문학 이론 중에 우주가 망하는 이론이 있잖아. 그러면 꼭 245년 후인가? 어쨌든 내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주가 망한다는 얘기. 망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냥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반복한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간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야말로 이 세계에 애초에 주어진 시나리오 딱 시나리오가 주어진 거죠. 각본이 다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이죠. 그게 이제 B기원이죠. 그래서 세계가 성립했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으므로 시간 상호관계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나카야마는 뭐라고 하냐면 변화의 체험을 보증하지 않는 정적인 스타틱한 정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기술, 정쟁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렉타우트는 참 묘한 논리를 펴는데 어떤 논리냐면 시간 B는 흐르지 않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흐르지 않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 B를 부연한 사건들을 할 수 있어도 시간 B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시간 B는 그냥 영원히 딱딱 두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흘러가도 시나리오는 움직인 거예요. 시나리오는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영화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첫 번째 A계열 시간은 뭐냐면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된다. 시간이 하나인데 하나. 그게 하나인데 그게 또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는 아닌다는 그 모순 관계는 그 관계는 모순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렸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Time does not flow.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충격적인 발언. 그래서 우리 텍스트로 말하면 7쪽에 그 A계열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상호 배제적인 양상.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호 배제적인. 상호 배제적인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오면 B는 안 오는 거고 B가 오면 A가 안 오는 거예요. 상호 배제하는 거예요. 그 상호 배제적인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은 하나인데 그게 또 현재, 과거, 미래는 아니는데 현재, 과거, 미래는 결코 뭡니까? 공존할 수 없거든요. 상호 배제적인 그 모습에 빠진다. 그러면 결론은 뭐밖에 없냐면 이상의 벌적인 결론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그런 시간의 부분은 현상이다. 인간의 착각이다. 인간의 착각.
아침인가 별을 보면서 별. 사실 그게 천문학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말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게 뭐냐면 태양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불덩어리인데 우리네 볼 적에 뭐 한 200m 저쪽에 있는 그 노란 쟁반으로 보잖아요. 그걸 그렇게 착각하듯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우리 착각이라고 인간의 착각. 시간이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기보다도 시간을 흐른다고 생각하면 모순에 봉착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이 주장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그러면 의뢰에 흐른다. 에로 시간을 화살이고 이런 말도 쓰고 시간은 뭐 강물처럼 흐른다 이런 말도 쓰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다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일본의 그 오모리 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이 주제에 중요하게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런 주장을 하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책이 딱 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게 책이. 그래서 이런 그 벨타가트의 이론이 영리 분석 철학계에서는 가장 자주 열띠게 논의되는 그런 논의 중에 하나, 시간론의 하나죠. 그런데 이 시간론을 그 들레자하고 비교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미묘한 관계인데 미묘한 관계. 들레자는 그래 맞아. 모순이 시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모순. 모순되기 때문에 이게 파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그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체험 또는 그 체험을 뒷받침하는 그 하나의 시간. 그 구조는 모순되기 때문에 이게 환상인 게 아니라 그게 시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바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모순. 패러독스가. 패러독스. 그러니까 그 들레즈의 책을 읽다 보면은 가장 자주 만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역설. 이걸 딱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뒤에 쓴 말은 거짓말이다. 딱 여기 뒤에 쓴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 진짜의 거짓말이죠. 뒤에 쓴 말은 거짓말이니까 뒤에 쓴 말은 거짓말 뒤에 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쓴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 말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게 역설이에요. 역설이 엄청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의 역설이에요. 잠안 올 때 읽으면 이제 그거는 잠이 오고. 역설을 못 다음에 역설이 나왔죠. 제일 유명한 게 그 제논의 파라독스잖아요. 거북이하고 제논이 경주를 해요. 아킬레우스가 경주하는데 아킬레우스는 절대로 거북이를 못 이깁니다. 못 따라잡아요. 왜 그러냐? 자, 아킬레우스가 얘를 이기려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까지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 사이에 거북이는 여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느리니까.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따라가면 여기까지 가야 될 거냐. 그렇지만 거북이도 조금은 가겠죠. 여기 가면 조금은 가겠죠. 아킬레우스가 제 아무리 빠른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던 자리로 갈 적에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럼 거북이가 아무리 느리다 한들 어쨌든 시간이 있는 이상은 조금 갈 거야. 이게 하면 영원히 못 하죠. 잘 생각해요. 영원히 못 하죠. 그게 이제 이른바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내가 시간표를 짜면은, 딱 짜면은, 내가 지금 짜면 이 시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지. 이 시간은 그럼 어디에 그러니? 내가 짜면 이 시간은 뭐야? 그래서 뭐,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벡터가 타고 들려자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또 많이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미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벡터 같은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고, 들레즈는 이 세계의 본질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역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순과 역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원래 시간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파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과거, 미래의 역설적 관계야말로 그거야말로 시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듯 다른 듯 아주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 사이의 패턴이 다른 거지.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뭐 내용은 비슷해요. 다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 이 사람은 바로 그거야말로 정말 그거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묘한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영미의 이제 그 분석 철학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의 핵심이 뭐냐면 로직이에요. 논리야, 로직. 기본적으로 로직입니다. 로직에 맞아야 돼요. A와 B는 모순이지만 그게 무슨 본성이야 이런 얘기는 영미 사람이 지금 뭐 지금 막말로 해서 지금 장난하는 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건가? 모순이면 그냥 모순인 거지. 모순이면 아닌 거지. 이거는 로직하게 성립을 안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패턴이 많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삶의 어떤 그런 뭐 부조리, 역설, 모순, 뭐, 양면성, 뭐, 이율배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정면으로 뭐라고 해야 바라본다, 응시한다. 그거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삶의 어떤 진실을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장학이 아니야.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서양 철학계는 완전히 양극이에요. 물과 괴리죠. 서로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미 분석 철학자들이, 물론 그것도 뭐 사람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미 분석 철학자들이 쓴 글들에는, 이런 철학자들은 아예 이놈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존재도 없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야. 영미 철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그냥 조금 약간 피상적인 철학이야. 논리야. 필로소피라고 안 그래. 이런 사람. 그건 로직이라고 그래요. 로직이라고.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리고 영미 분석 철학은 대체적으로 그 자연과학하고 별거든. 자연과학하고 이렇게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가 이렇게 좋고, 유럽 철학은 항상 문학 예술하고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진짜. 다르고. 최근에는 뭐,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이분법이 강하죠. 자, 하여튼 뭐, 얘기가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A 계열은 체험된 시간이고, B 계열은 영원한 시간인데, B 계열은 영원한 거 당연히 안 그러고, A 계열은 하나의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상호 배타적인 배타적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하는 그 흐르는 인가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은 일루전이다, 일루전. 착각의 분야라는 게 이제 맥타커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들레즈 같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서로 파라독식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입체적으로, 아까 그린 거죠.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거. 그게 정말
그게 시간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참 미묘한 차이인데 그게 핵심이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한다면 결국은 체험과 이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체험과 이론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탁자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안에 뭐 원자가 막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가 있고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뚫려 있고 뉴트리노가 뭔가 하는 거 뚫고 나간다는 느낌일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건 묵직하고 이렇게 내 그 손을 만지는 이 촉감. 이건 요새 이런 거 보면 쿠알리아라고 하는데 인지과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쿠알리아. 물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딱 마실 때 이 질감 이거는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이걸 뭐 어떻게 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했다고 칩시다.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다 맞아. 지금 계속 다 맞아. 그래도 여기에는 내가 느낀 이 맛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이 색깔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스펙트럼 같은 거, 동원하고 뭐 사이드 다 설명할 수 있어. 왜 이게 뭐 여기 뭐 이런 색깔이 비치고 뭐 빛이 와도 뭐 반사하고 다 설명할 수 있어. 있는데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 그 질감, 이 쿠알리아는 이 설명 속에는 어제도 없는 거예요. 그 설명. 이게 체험과 이론의 모습입니다. 무지개에 대한 내 체험과 아무리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그런데 넥타같의 태도는 뭡니까? 넥타같의 태도. 맞아.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그거는 환상이야. 사실 그거 존재하지 않아. 착각이야. 너의 주관이야. 그거는. 라고 말하는 게 넥타같고. 드레즈는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쿠알리아와 이론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신비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런 거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넥타치의 생각은 약간 좀 로직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고 로직에 안 맞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그 로직주의 인간의 로직에 안 맞는 건 뭔가 잘못된 걸로 막버리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쪽 넥타같은 걸 쪽에 들어야 될 생각은 안 맞는 거를 그거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말씀은 누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실제 감정적이 실제 영미처럼 굉장히 감정적이 있어요. 엄청 감정적이에요. 실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충 그 핵심 얘기했고요. 텍스트를 보면서 몇 군데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7쪽에 짧은 문단 두 개 있고 두 줄 되는 문단 아래 문단에 보면은 시간을 담론화 논리화하는 것과 시간의 경험과의 연관성 지금 얘기한 그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체험의 연관성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 문제에 많이 얽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터거트처럼 시간에 관한 견해를 논리화하고 그 모순에 의해 사태를 처리하는 것을 애초에 전제로 한 흐름의 현재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흐름의 공간화예요. 공간화. 모든 문제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환원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 시간의 공간인데 거기에 얽힌 문제가 첨예하게 될 것이다. 에르고성이 벌적이에요. 에르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언어적인 그 파악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지시킨 거죠. 그 다음에 등질화,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호모지니어스 얘기 한 적이 있죠. 가장 그 전형적인 예가 음악이죠, 음악. 내가 A라는 곡을 들었어요. 음악만큼 언어의 빈약함을 말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음악을 묘사하는 언어라는 게 아무리 저 짜가짜고 달콤하다, 뭐 신난다, 자극적이다, 강렬하다, 톡 쏜다. 아무리 언어를 동원해도 잘 봐야 할 수 있게. 쥐어짜고 쥐어봐야 한 수백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사실은 내가 똑같은 음악조차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악조차도. 그죠? 똑같은 음악조차도 내가 바로 들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듣고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그거 표현하기. 보문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그 등질화합니다. 등질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감독인지 연출자인지 잊어버렸어요. 감독인가 연출자 그 사람이 오디션을 보는 이런 오디션이 있어요. 뭐냐면 대사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들어가던 같은 거 들어가 이거를 30가지를 해봐라. 30가지. 들어와. 이렇게 똑같은 단어는 딱 하나지 하나. 그걸 30가지로 해봐라는 게 그 오디션의 주제. 그러니까 그 30가지에서 나타나는 저 퀄리티는 다 다른 거지. 아까 얘기한 다 다른 거지. 근데 언어로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들어와라는 딱 한마디거든요. 그만큼 언어라는 건 빈약한 거예요. 그만큼 언어라는 거는 모든 거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을 겁니다. 호모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뉘앙스, 같다. 헤테로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한 것들을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거죠. 언어는. 그리고 공간을 하는 거예요. 공간. 왜 공간하냐 하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딱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공간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프죠, 그래프. 주식시장에서 막 사자, 팔자, 막 떠들고 막 문서 흔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탁 한 종이 한 장에 딱 표현해다니는 식으로 그래프 딱. 시간을 공간하는 많은 장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계지, 시계. 이게 상징 장치입니다. 근데 시간을 공간하는 아마 내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래프죠, 그래프. 경제학책 보면 옷 다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좀 베르그솜이나 둘레즈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떤 로직이나 어떤 그런 언어적인 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건 틀리다거나 착각이다 보면은 그거는 마치 내가 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내 손에 걸리는 미꾸라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앉는 거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내 손에 걸리는 물고기는 존재하는 거고 여기 빠져나간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내 여기 안 맞으니까 이 손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미묘했다고 했잖아요. 미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왜 다르지 않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레치도 흐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흐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래에 존재하는 방대한 저수지 같은 그처럼 무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둘레치 사실. 그리고 이 흐르는 요 시간도 있지만 이 밑에 과거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만 딱 놓고 볼 적에는 벡터거트와 드로이드의 차이가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드로이드도 역시 뭐냐면 체험된 시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체험을 넘어서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건의 이데아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차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것만 딱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줄에 현재화를 떠받치지만 현재화는 되지 않는 담론화를 벗어나는 시간성. 이게 이제 잠재성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액츄얼한 거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자체는 액츄얼하지 않는 그런 잠재성. 이런 잠재성의 차원을 인정하느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느냐 그게 이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사유와 성격 완전히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벨구성과 그 아인슈타인의 논쟁이 되게 유명하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아인슈타인. 그것도 이제 논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내가 경험하는 시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서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벨구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저수지 위에 떠 있는 뭐 서피스, 표면에 불과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로 보면 넘어가서 그 두껍게 쓴 글씨 있죠. 강조해 놓은 거. 그 제목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들레즈의 시간 구도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들레즈의 논의에서는 두 가지 위상, 즉 경험 가능한 시간으로서의 현재, 관점의 현재, 살아있는 현재, 첫 번째 시간과 경험 불가능한 한에서의 선험성에 있어 말해지는 직선의 시간, 순서의 시간이며 그 때문에 무한한 부감이기도 한 세 번째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을 네 개로 해서 역설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요 문단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아주 다 정리하고 있어요. 한 문단. 우선 현재, 과거, 그 미래가 맨 처음에 경험 가능한 시간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경험 가능한 시간. 즉 관점의 현재. 경험 가능한 시간은 관점의 현재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체험한다는 것은 주관이에요. 주관. 누군가가 체험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서브젝트, 주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관점이 존재해요. 공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 뒤통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는 거죠. 관점에서. 미술작품도 보면은 고대 미술 보면 관점이 되게 분명해요. 관점이. 이거 지금 보시고 누가 본 건지가 아이소마잖아. 그렇죠. 아이소마요. 영혼의 어떤 좌표에서 그 얘기죠. 근데 언제부터 그게 명확해집니까? 근대 와서 그 원근법. 그게 퍼스펙티브예요. 관점. 근대 그림 보면은 이 화가 지금 어디서 그런지 알 수가 있죠. 보면 그죠, 그죠? 아, 여기서 봤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미술사를 읽어보면은 그 원근법을 처음 나올 때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보니까, 들어가거든, 이게. 예컨대 그 방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 진짜 이렇게 넘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진짜 놀래가지고. 하도 놀래가지고. 그전까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현대에 오면 다시 깨지지. 그 퍼스펙티브가. 현대에서 보면 퍼스펙티브가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험 가능한 시간의 현재가 바로 관점의 현재예요. 관점. 특정한 관점에서 보는. 특정한 주체. 특정한 주관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리빙. 이렇게 살아있죠. 살아있는 현재.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거와 현재와 경험 불가능한 한에서의 선언성에 있어 말해주는 직선의 시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 레일 위로 가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일로 가는 건 내가 뭐 원하건 안 하건 레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은 시간보다는 만만해요. 공간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종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은 뭡니까? 절대 못 들어요. 그냥 레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 불가능한 한에서 선험성에 있어. 선험성이라는 말은 이제 경험성과 된다는 거죠. 경험성. 엠피칼과 엠피라는 게 트랜센덴탈, 선험적인 거.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말해주는 직선의 시간. 아까 그릭 드라마로 말하면은 밖에 돌아가서 원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서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직선에 쭉 가는 거니까 순서만 있지, 순서만 있지, 순서만. 그리고 그 때문에 무한히 부감이기도 한 세 번째 시간. 이게 상당히 좀 재밌고 어려운 말이에요. 무한의 부감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체험, 특정한 사람의 체험이나 관점이 전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시브를 하는 거죠. 파시브. 그런데 2013년 6월 3일 그 잠실 야구장에서 첫 홈런을, 왜 첫 홈런? 그러면은 자 2013년 6월 3일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잠실 야구장에 붙어지 않는 이상은 뭐 중간치겠지. 중간치까지. 아직 그 홈런이 누가 칠지, 얼마나 뻗어나갈지, 선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홈런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의 파스라고 있는 거죠. 아직 안 했죠. 있는 거죠. 그런 시간, 그런 어떤 관점을 어떤 개인 관점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주체. 그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잭슨 폴락. 이른바 이제 그 추상 표현주의, 아마 액션 페인팅의 대가인데, 그 사람의 그 그림이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림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 형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그림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런 식의 그림인데 가만히 여기 이렇게 눈이 있어,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막 그 어떤 아무 형태가 없는 막 이렇게 그 페인팅 해놓은 건데 눈이 이렇게 있어요. 잘 보면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주체가 아니라 가능한 주체들이 이렇게 막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예컨대 영화를 찍는데 여기 파리가 막 있어요. 근데 영화가 굉장히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조그만 카메라를 만들어서 생각해봐. 조그만 카메라를. 딱 카메라면 그러면은 이 파리 얘한테다 요게 파이라고 치고 여기 부착하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막 돌아다니겠지. 막 돌아다니겠지. 그런 다음에 그런 후에 그 카메라를 떼가지고 펴서 쫙 그 영상을 돌리면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죠? 파리가 막 예컨대 파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내 머리가 이렇게 삐 돌아서 그냥 트래킹하는 것처럼 나오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확 올라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관의 어떤 관점을 가진 체험이 아니라 가능한 파시블한 모든 어떤 형태의 어떤 체험, 가능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능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가능세계입니다. 파시블 월드, 가능세계. 그게 미래죠. 그 미래는 다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것만 구현되죠. 그래서 경험 가능한 시간으로서 현재, 즉 관점의 현재, 살아있는 현재, 첫 번째 시간과 경험 불가능한 한에서의 선험성에서 말하는 직선의 시간, 즉 순수의 시간이며 그 때문에 무한의 부감. 이 부감이 이제 부감이란 말이 바로 가능세계 전체를 구워보는 거죠. 가능세계 전체. 특정한 누가 구워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생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이 구울 수 있잖아. 우리가 예컨대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연극하는 어떤 분은 그런 리허설을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맥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집에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맥주를 마시러 갔다면은 내가 맥주를 마시러 간 나머지 세계는 나한테 다 가는 세계지. 실현되지 않은 가는 세계. 그렇죠, 그렇죠. 리허설을 더 하는 사람한테는 그 가능 세계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건지 실현되지 않은 가능 세계. 그렇지만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부감할 수 있죠. 생각으로는 이렇게 처음 부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체험하는 시간이고 관점의 현재고 삶의 현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순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세 번째겠죠. 미래는 세 번째는 경험 불가능하고 선언적인 거고 직선이고 순서의 시간이고 무한히 부감되는 시간. 그 두 개의 시간이 뭐를 매개로 두 번째 시간 바로 저 밑에 있는 원주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억의 시간 잠재성의 시간을 매개로 역설적으로 관계됩니다. 내가 체험하는 시간과 무한한 가능 시간이 이 기억을 매개로 해서 역설적으로 하나씩 하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조화되죠. 이게 그 베르그송 그 시간론의 핵심 구도입니다. 좋은 구도가.
그 다음에 구 쪽으로 넘어가서 현상학하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도 일정 부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그 앞에 얘기한 것보다는 간략해서 얘기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수동적 동화죠. 패시브 센시스, 수동적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경험론이죠. 현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나타났다는 말 그 자체가 굉장히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고 어떤 서브젝티브, 주체적인 거. 어피어. 뭔가 어피어했다, 나타났다라는 건 그 나타난 그게 누군가에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A가 나타났는데 A가 그거에게 나타나게 된 그 주체는 없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나타났다는 얘기는 출현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타남을 확인하는 그 주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서브젝티비티의 철학이에요. 주체성. 아무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개념은 있고, 생각은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건 그냥 말 하나만 하고. A가 있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런 현상학적인 볼 적에는 습관성은 안 보시면 없는 거죠. 현상. 모든 사회의 초점이 어떤 이렇게 주체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타난 그 무엇이 있는 요 경험, 체험, 여기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의 매력은 그 기존 철학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난감한 어떤 형이상적인 그런 이야기, 신비한 것들, 그 다음에 경험적 근거 없는 것들 다 쳐낸다는 거예요. 다 쳐내고. 우리 사회를 이 경험한 이 세계, 우리의 이 세계로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는 점은 그 현상학의 어떤 강점이지만, 그렇다면은 아까 맥타버트나 들레즈가 비교할 적에 현상의 한계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이야기한 액츄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이야기했지만 어처라는 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없는 거죠. 없거나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은 들레즈는 현상보다는 차라리 맥타버트가 가까운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액츄얼하게 내가 체험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떠받치는 그 무한한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런 현상 입장에서 볼 적에는 들레즈의 그런 것도 이렇게 사변, 스페큐레이티브한 이론적 구성물이 있어도 현상학적 체험에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의 논의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들레즈가 볼 적의 현상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들레즈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폴락하고 다 똑같아요. 들레즈와 폴락이 어쩌면 그 비슷한 점이 있나 싶은데, 폴락처럼 우리 들레즈의 주체는 이 세계 속에 이미 다 내재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구현되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체로 존재하는 걸 근거로 세계를 보는 거는 굉장히 인간주의예요. 쉬운 예로 잠자리한테는 세계가
세계가 전혀 다르게 보일 거니까. 그러면은 잠자리가 본 것보다 우리 인간이 본 이 세계가 이게 정말 리얼하다고 얘기할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설사 인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인간이 애초에 평균 키가 한 50cm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 만약에 인간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되겠죠. 우리가 보는 세계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 우리 조건으로. 또 인간이 지금 똑같은데 눈이 여기부터 이렇게 붙어 이렇게. 옳지, 저 깨구리처럼 여기. 그럼 이것도 뭡니까? 지금 상당히 다르겠죠. 우리 그 지금 보는 세계하고 엄청 다르겠죠. 이것만 달라도 벌써 확 떨어진대, 이 세계라고 하는 거. 인간이 오감이 있는데, 근데 사감만 있어, 사감. 하늘감이 없어, 예컨대. 후각이 없다고. 그래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가 있고 주체가 나타난 세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을 서술하는 데는 굉장히 극점인데, 우리의 이런 어떤 체험의 세계를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서술하는 데는 상당한 강점이 있지만, 체험을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할까, 우주나 자연의 존재를 조금 더 거대하게 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현장 세계에 갇혀가요. 여기 갇혀가요.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배롱성은 그런 점에서 현상학과 대비가 되고 통한 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분석 철학이나 이런 거에 보는 거로 훨씬 가깝죠. 그렇지만은 배롱성 같은 사람은 어떤 자연 전체를 높여보는 사람이고, 현상학은 이미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의 요구, 종의 조건을 딱 다이 끝나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시간 좀 잘 됐구나. 시작할 때 이렇게 리듬이 돼가지고 뭔가 정이 엎드려 끝나고 너무 찜찜한 거야. 이게 엉망인 거야. 내가 생각해 시간이 조합이 안 돼가지고 연결고리도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렇다 빨랐다 나중에 막 저 끝내고 조합이 잘 안 되지. 당연한 사람들이 시간 잡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어렵습니다.